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세인강 이남에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포위 섬멸하기 위해서 서로 강력한 전력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방제 전차, 서방제 장갑차 등으로 완전히 풀무장된 최정예 기계와 부대를 투입해서 완전히 배후를 그냥 딱 차단시켜버리는 작전 기동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 한 3-4천 명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해리스 50% 그리고 트럼프 49% 박빙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배팅 사이트죠. 여기는 이제 매일 지금 달라지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 갑자기 지금 확 좁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 정책 저런 식으로 퍼주기 정책 했다가는, 또는 법인세 올리고 했다가는 다 나가겠다라는 생각,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도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 해리스 캠프의 성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해리스 캠프 같은 경우에 선거 사무원이 있는데, 그 선거 사무원 중에서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 미모의 여성 선거 사무원을 SS 비밀 경호국의 경호원이 그냥 강간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 폴리마켓의 배팅 현황입니다. 50% 대 49%, 3%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 이제 1%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죠. 자, 이스라엘군은 수요일 상황 평가 회의에서 예비군 추가 동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작전을 위해서 2개 여단 추가 동원 시작했다라고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1일간 즉각 휴전하라 라고 촉구했는데, 이에 맞춰서 미국 관리는 몇 시간 내에 휴전 결정될 것이다 라고 희망 회로를 또 돌리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매일 휴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휴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밤에 전용기 편으로 뉴욕행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유엔 특사는 외교 선호하지만 결렬 시에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정작 이렇게 휴전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지금 유엔 총회 연설하기 위해서 미국 갔고, 그러면서 뭐라고 휴전 조건을 이야기하냐? 1번 레바논 남부 지역 헤즈볼라 전원 항복 및 무장 해제, 전원 리타니강 이북으로 철수하라. 2번 레바논 남부에 7km의 비무장지대를 조성한다. 3번 유엔 결의안 1702로 전면 이행과 레바논 지역 헤즈볼라 해산이다. 자, 이 말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주장했던 그 휴전 조건이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정부 해산해라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여기는 헤즈볼라를 해산시켜라 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전원 항복하고 무장해제, 그리고 나서 해산하라, 그리고 1702로 전면 이행, 이거 이제 리타니강 이북으로 이남에는 그 무장 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건데, 헤즈볼라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전원 항복하고 우리 해산할게요 하겠냐라는 겁니다. 이걸 합의해줘야 될 사람이 지금 미국 가고 없는데, 무슨 지금 바로 몇 시간 내로 결정을 난다는 건지 희한한 소리 하고 있죠. 지지율 폭락한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제공받은 거, 그리고 고가 선물, 와이프가 고가 선물 수수 등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니 문제될 거 없다, 납세자 돈 안 썼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총리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6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기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집안이 시끌벅적하니까 애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 선거 참모 중에서 이 영국의 아주 비싼 이런 그 렌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펜트하우스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석 달간 여기를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정상가로 하면 3,600만 원어치, 한 달에 임대료가 1,200만 원 되는 이 펜트하우스를 제공받고 여기서 이제 그 중3짜리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물론 경호원들이 좀 지켜주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3,600만 원어치. 우리 시각으로는 뇌물 받은 거죠. 그런데 영국 법은 이런 거 받았다라고 의회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많은 명품 이런 그 백이나 이런 선물들을 받았는데 그것도 신고 다 했으니까 뭐 괜찮아. 그리고 이거 국가 세금 아니고 납세자 돈 쓴 게 아니고 그냥 개인 돈이니까 관계없어. 다 신고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하고 좀 다르네요. 우리는 납세자 세금이면 말만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물론 핑계는 다른 걸로 되지만 그리고 샤넬 같은 어마어마한 고가 명품 한정판까지도 수천, 수억 원, 수십억 원어치 옷을 사도 납세자 돈이면은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희한하죠.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샤넬 백화점 명품관 근처도 못 가봤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수천 평짜리 집 마음대로 짓고 살아 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납세자 돈 안 썼으면 됐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프랑스 파리에서 불법 이민자에 의한 성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모로코 출신 22살의 남성을 잡았는데 스위스에서 잡았어요. 도망간 걸. 이 남성이 도망가기까지 당국의 무른 대응에 여론이 격앙되어 있는데 자, 이 여성입니다. 파리 16구 공원에서 파묻혔어요. 상반신 한 일부만 드러나 있고 하반신은 완전히 그냥 다 땅에 파묻혔는데 다 꺼내보니까 정말 하체가 좀 참혹하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간하고 또 뭐 다른 뭐 어떤 그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자가 모로코 출신의 이민자인데 이 자가 이 강간범죄 전력이 2번이나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범죄 이후에 잡아다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좀 풀어주자.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자 하고 보냈는데 이 짓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는 스위스로 도망간 것을 지금 잡아왔다고 하는데 왜 이민자에게 그렇게 너그럽나. 그래서 지금 파리가 프랑스가 이렇게 난장판된 거 아니냐라고 프랑스 시민들이 격앙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3개 그거 공격한다고 하는데 공격할 경우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고 미 5함대 군수지원함이죠. 비콘함인데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 기관실, 추진기관이 손실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항모, 함재기들 작전이 제한됩니다. 왜냐? 이 배가 항공모함에 연료를 보급해주는 배예요. 근데 항공모함은 원자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가 따로 필요 없죠. 그리고 항공모함에 보급해주는 연료는 뭐냐? 항공유입니다. 전투기들은 원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공유, 전투기들에 넣는 항공유 보급하는 배인데 이 배가 오만만에서 미상의 수중 물체와 부딪혀서 방향타죠. 방향타가 파괴되고 그리고 기관실이 침수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UAE로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오만 바로 이제 급하니까 이제 오만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밖에 없는데 항모들 그 항공유를 누가 지원해 주냐? 그러면 항모 전투기들이 작전에 제한이 생긴다라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 지역에서 수중에 뭐 수중 해도를 몰랐을까요? 미군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란의 연어급, 북한제 연어급 잠수함 이란이 사간 거, 그 연어급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괌에 입항했습니다. 이 중동에서 작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괌에 들러서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가는데 조지 워싱턴 항모는 함재기 선적을 마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자, 괌에 입항하고 있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모습이에요. 그리고 괌을 좀 자세히 들어봤더니 우리 한국 해군 잠수함이 있는 거예요. 이범석함. 네. 214급 잠수함인데 림팩에 참가했었어요. 근데 림팩은 지난 여름에 있었는데 그런데 림팩 참가했다가 괌으로 와서 괌에서 미국의 잠수함 지원함하고 프랭크 케이블인데 연합훈련하고 있는데 이 해상 재보급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우리 한국 잠수함이 미국의 잠수함 전용 해상 군수지원함과 이렇게 보급 훈련을 하고 있다. 기지로 들어가지 않고 바다에서 어뢰 이런 것들 보급받고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병력은 1,4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10대 격파, 장갑차 44대 격파, 차량 105대 격파, 특수장비 22대 격파, 야포 71문 격파, 무인 항공기 67대 격추, 미사일 4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총참모부는 전투가 189건, 많습니다. 적 전투 잠재력 파괴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불레다르에서 72기계화 여단을 철수시켰어요. 철수시킨 이유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 불레다르가 지금 좁은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포위 선멸, 혹시나 이 소중한 기계화 부대가 포위 선멸될 우려 때문에 뒤로 빠졌다라는 첫 번째 이유. 아니면 두 번째 이유는 지쳤다. 그리고 전력이 너무 소모가 심해서 재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유 등이 있는데 이렇게 72여단이 기계여단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레다르를 러시아가 공격하는 점령하는 건 힘들 것이다. 왜냐? 어차피 러시아도 그냥 스톰제트 보병들로만 들어가고 있고 불레다르에서 기계화 부대는 빠졌지만 보병 부대들이 막고 있고 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점령지에서 주거지에 전차 포격을 했습니다. 아니 헤르손 남부 지역은 오랫도록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아파트에다가 전차 포탄 2발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다수가 사망을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은 벌써 한 2년 넘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희한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술 먹고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내 훈련 중인 우크라이나 여단, 그러니까 프랑스 장의 부대와 똑같은 편제로 완편시켜준 프랑스 무기로 그냥 도배한 우크라이나 여단이죠.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완편에 가깝다. 이제 곧 다 돼서 이제 곧 전선에 투입할 준비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이제 AMX-13 전차, 세자르 자주포 등 프랑스군이 사용하는 기계화 장비 그리고 소총까지도 전부 프랑스하고 똑같이 세팅을 다 해줬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80억 달러어치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제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 발표했죠. 이와 별개로 80억 달러어치, 80억 달러어치면 굉장히 많은데 규모 군사지원 패키지를 곧 발표할 거다. 자, 여기에 3억 7천만 달러어치, 여기에 이 제이소우,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지원되도록 되어 있죠. 여기 하이마스도 있고 155mm, 105mm 포탄, 토우 대전차 미사일,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 등등 쫙 있어요. 그리고 펜타곤은 아니 왜 빨리 610억 달러 전체 다 지원 안 해주냐라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 펜타곤 대변인이 반출해준 비축분 그거 채워놓고 또 지원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비축분 채우고 있는 단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5월 의회가 승인한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간 예상 집행이 느렸던 것은 반출된 물량을 채워 넣어야 거기서 다시 지원 패키지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출 재고 복원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치장되어 있는 전차, 장갑차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거 좀 빨리 좀 주면 되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NBC 방송국은 백악관이 국방부가 요청하고 있는 백린탄 지원 요구 계속 거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백린탄 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백악관은 그거 비인도적이잖아. 주면 안 돼 라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백린탄. 사실 굉장히 비인도적인 무기인 건 맞는데 그래도 효과적인 무기인 것도 또 맞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에 막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끝났다.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키이우 등을 빼고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다. 저거 재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왜 신경 쓰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미 하원 의장, 공화당이죠.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선거 개입 혐의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해임시켜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행사 때문에요,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튼 탄약 공장에 가는데 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여러 초청자들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이 행사 세팅을 하죠. 그런데 공화당 인사들은 하나도 초청 안 하고 민주당 인사들만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공화당은 저런데 참석 안 했으니까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야기하도록 해서 우리의 지금 대통령 선거 곧 하니까 득표에 지장이 있도록 하고 있는 저 대사를 당신이 해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라고 해서 압박을 줬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땅 그냥 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참석 안 했다고 시민들이 다르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주네요. 자, 일본 외상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금, 우리가 G7이니까 우리 지지한다. 그 러시아 동결 자금 우크라이나 배상해줘라.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다 라고 또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말이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재건 사업에 우리 건설회사들 뭐 좀 많이 좀 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 일본 외상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만 바짝 엎드리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거 하면 또 러시아한테 한 대 맞을까봐 말 못하는 거죠.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는 눈동자만 딱 개처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우리 한국 외교장관하고는 이 국가를 생각하는 이런 그 폭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을 소신 발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입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위 섬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거점이 글루시코보에 진입했습니다. 아직 글루시코보의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공군 화력을 집중해 필사의 항전에 나선 것을 보면 러시아 측 전황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쿠르스크 서부 지역에서 공격 작전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가 세임강 이남의 핵심 거점 글루시코보에 거의 근접했으며 일부 선발대가 글루시코보에 들어가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를 진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9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의 선봉에 선 부대는 우크라이나군 제21 기계화 여단인데요. 서방제 장비로 완편된 정예부대인 제21 기계화 여단은 레오파르트 2A6와 스트리스방 122 전차, CV90 장갑차와 레오파르트 1A5 전차 등으로 구성된 기동 부대를 투입해 글루시코보 남쪽의 러시아군 방어선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서방제 전차는 물론 스웨덴제 CV90 장갑차와 폴란드제 로스막 장갑차로 구성된 완전 서구식 무장을 갖춘 기계화 보병들이 주력인데요. 조공으로 나선 제95 공중 강습회단 역시 우크라이나 자체 기술로 제작한 BTR-3 장갑차와 코작-2 장갑차 등으로 무장하고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글루시코보에 있는 러시아군은 제155 해군 육전여단의 잔존 병력들인데요. 이들은 먼저 점령당한 베셀로에에서 글루시코보까지 이어지는 도로 인근의 평야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의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심으로 후퇴해 방어선을 펴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예하의 234 근위 공중 강습연대 병력을 투입하려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세임강 도하 루트가 모두 막혀 지상군 증원이 불가능해지자 항공 전력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쿠르스크주 군정청 감독관인 콘스티안틴 마조베스는 현지 시각 9월 25일 미국 전쟁연구소 측에 보낸 자료에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 제105 혼성 항공사단, 899 공격항공연대, 15 항공여단, 332 헬기연대와 440 헬기연대 등을 동원해 항공화력을 집중 투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공세부대에 방공장비를 추가 지급하고 러시아군의 항공화력에 대응 중인데요.
지난 25일 오전 글리시코보 인근에서는 공중 지원에 나섰던 카모프 52M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에 노출돼 격추될 뻔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군 병력 증원이 어려워 항공 화력으로 제지선을 펴고 있는 러시아군이 언제까지 공중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서 쿠르스크의 고립병력을 구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21 기계화 여단이 사용 중인 레오파르트 1A5 전차 105mm 전차포예요. 그래서 이런 서방제 무기들 완전 풀 세팅된 기계화 여단이 공세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이 글리시코보 이 지역입니다. 여기 화살표 끝에 있는 여기가 글리시코보고 글리시코보의 바로 뒤가 세임강이에요. 그래서 글리시코보까지만 딱 밀어붙여 버리면 그 다음은 세임강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여기는 서쪽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돼 버리죠. 그 초입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리시코보 지역에 화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글리시코보 시내예요. 그리고 시내 바로 끝자락이 강입니다. 강, 세임강 저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막 화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러시아군이 여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으니까 저기다 화력을 투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글리시코보가 함락 직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포병 화력 없고 보병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항공 화력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항공 화력으로밖에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항공 화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항공 화력으로 돌격 중인 우크라이나 전차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동영상인데 지금 동영상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차가 정말 쾌속으로 아주 빠르게 가요. 그걸 이제 때리는데 파괴를 실패했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자, 여기도 CV90 장갑차, 이거 스웨덴차입니다. CV90 장갑차를 장비하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아주 하이엔드급의 그런 무기들로 구성된 부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와중에 이제 항공화력 투사하다 보니까 정말 뭐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인 카모프 52 이게 격추될 뻔했는데 941생 살았어요. 여기 끄트머리에 찢겨져 있는데 요거 스타스트릭 영국이 준 지대공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타스트릭에 맞아서 격추되지 않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상처만 나고 도망가는데 성공했는데 자, 스타스트릭이 이렇게 생겼어요. 침 3개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력은 좀 뭐 부족하지만 아무튼 맞을 때까지 이 시선 유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 무거운 거 들고 헬기가 급기동하면 따라가면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가지고 쏴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 동영상 다시 보시면요. 쏘고 급하게 꺾으면서 플레어 떠뜨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 밀팔 헬기하고 편대로 오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아마 이런 식으로 근접 항공지원 헬기들이 계속 하다가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여기에 스팅어나 뭐 이런 거 많이 갖다 줄 텐데 이번에도 이게 스타스트릭이 아니고 스팅어였으면 바로 격추가 됐을 텐데 좀 아깝습니다. 아무튼 전과가 크게 항공전력 파괴 전과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글리시코보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완전히 삼면 포위 그리고 북쪽은 강으로 막혀 다 섬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그 소식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